지철근 국장이 회고록을 쓰면서 지철근 그 수상국장이 올리버 박사한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이 문제에 얼마만큼 관여했어? 하고 물어보니 올리버 박사 얘기가 그 올리버 박사 당신은 이 평화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료 수집 정도와 그 다음에 대외 언론 홍보에 일을 했지 그 내부적인 결정과 검토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누가 했겠냐? 그건 뻔하죠. 그렇게 되면 그 작업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그 결정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우리가 기록을 보면 뭐 미국에 보내는 편지 한 장도 직접 타이프하고 그것도 일일이 토시 하나도 다 고치는 정도로 이 외교 문제는 꼼꼼하게 챙기던 분이 사실은 이승만 박사 아닙니까? 그런 그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이 평화선 문제도 아주 꼼꼼하게 잘 연구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평화 일본 사이에 선을 긋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공해라고 하는 바다를 전 세계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해에다가 이것을 선을 그어서 이건 한국 땅이니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만천에 고하는 건데 그건 대통령이 아니고는 감히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다시 국무부에 가서 국무부에 재통과를 해서 국무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트루만이 그 해역에 대한 권리를 선언했던 것도 굳이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이 선진국가 인접국가들의 문제가 생길 테니까 미국 너희들도 하지 않았냐 하는 그 의미에서 그 국무부에서 대통령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제 통과시켜서 1952년 1월 18일 날 이렇게 발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럼 하필 1952년 1월 18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아무 때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그 발표나 무슨 국가 정책이 나오는데 그게 뭐 심심해서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1952년 1월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사실은. 그럼 왜 그러냐? 1952년 1월은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제1차 한일 회담을 하기 위해서 그 양유찬 대사 또 대표들이 일본에 가서 1차 한일 회담을 하고 있는 중간이었습니다. 그게 묘하죠. 시점이. 지금 기껏 대표들을 보내서 일본에 가서 한일 회담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우리 여기에서는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하면 뭐 당시 신문에 조금씩 보도되고 또 많이 보도되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과거 일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1년도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고 그래서 그 일본이 이제 그 복권이 되는 그런 변화가 생겨나니까 또 우리 최근 51년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휴전 회담이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는 휴전 회담이 진행되고 일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회의로도 일본이 이제 새로운 일본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휴전 회담, 그다음에 일본의 이 샌프란시스코 또 회담과 그 조약, 평화 조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그 과정에서 미국이 다시 또 중요합니다. 미국이 개입합니다. 한일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과의 회담으로만 알면은 오산이죠. 그 배경에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나 하면 이 휴전 회담은 이제 휴전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은 내가 그 원수가 그 장군이 뭐 북진하고 뭐 중공에 핵폭탄 터쳐서라도 전쟁을 승리를 해야 된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트루만 대통령이 그거 억제하고 해임하고 이제 리즈웨이를 이제 사령관으로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즈웨이 사령관이 와 있었죠. 그리고 휴전 회담이 진행됩니다. 그럼 미국은 보관이 뭐였냐? 휴전 회담뿐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거죠. 그래서 휴전을 체결하고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을 하나의 그 방위 체제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미국의 이렇게 거대한 아시아 방위 체제를 만들려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두 나라가 이제 일본은 복권이 됐는데 근데 이 두 나라가 계속 앙숙 관계로 남아 있다고 하면 미국의 전략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일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중요한 정책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인데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보면 한일 회담을 할 전혀 의사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또 잘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계속 한일 회담을 하라고 이렇게 주선을 합니다. 거기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1951년도 10월 달에 해서 제1차 한일 회담이 일본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거든요. 그때 그걸 주관했던 사람이 리즈웨이 장군이 그 이름으로 주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볼트라고 하는 당시 그 미군정 정무국장이 외교국장이 이것을 이제 실무적으로 해서 이제 한일 회담이 이렇게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우리 대표가 간 겁니다. 근데 양유찬 대사 임명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재미있죠. 양유찬 대사는 뭐 일본 관계자, 일본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당시 주미 대사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주미 대사를 불러다가 한일 회담의 대표로다 특보냅니다. 그건 상당히 그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것이죠. 근데 그 비상식이 사실은 절묘한 묘수였죠. 그렇게 보낸 이유가 이 한일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잘하는 사람이 일본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유찬 대사를 일본 대표로 그 한일 제1차 한일 회담의 대표는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통의 인사가 일본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미있는 뭐 이야기 거기에 대한 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면 양유찬 대사가 영어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볼트 국장이 이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양유찬 대사 그 연설 순서인데 뭐 양유찬 대사가 워낙 영어가 유창해서 일본 사람들하고 뭐 상대가 안 돼서 당시 그 회의장이 우리는 조그만 피지배 국가였지만 당시 그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우리가 압도하는 그런 그 분위기였다 이렇게 그 당시 거기 참여했던 그 지철근 국장이나 또는 뭐 그 한표 공사나 이런 분들의 그 회고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가 상당히 절묘한 인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일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게 뭐 한일 회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일본 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서 우리하고 한일 회담을 해야 할 이유가 뭐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우선 한일 회담 하려면 사주하라고 하는데 사주할 마음 없죠. 또 한일 회담 맺으려면 돈 갖다가 뭐 달라고 하고 배상금 어쩌고 얘기하는데 배상금 줄 의사 전혀 없죠. 자기들도 지금 경제 부흥해야 되는데 뭐 지금 50년대 그런 돈 어디 있습니까? 일본 입장에서. 하나도 얻을 것이 없죠. 일본 쪽에서는 전혀 한일 회담에서 얻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한일 회담 하려고 안 하죠. 우리 측에서도 우리 측은 한일 회담이 사실 필요하죠. 우리 측은 오히려 우리는 일본에 우리가 수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또 당시 한일 회담 전에도 이미 우리는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쌀도 수출했고 뭐 김도 수출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한일 정상회담 전에도 이미 그 수출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측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은 뻗대기고 우리는 뭐 미국이 하라고 하니까 일단 뭐 원하고 또 뭐 필요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한일회담이 진행되는데 일본이 또 한일회담에 요구했던 것이 일부러 이건 지연작전이었으니까 뭐 역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죠. 또 뭐 재산 여기 놔두고 가는데 그 재산은 오히려 일본이 그 한국에 남긴 일본 재산에 대한 그런 그
청구권이 오히려 일본에 있다 하는 식으로 그 억지 주장을 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한일